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치인들의 막말, 정치인들의 감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에서 지지를 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진정성, 말, 태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말이라든지 감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고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이게 되풀이가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자기가 좀 독한 마음을 먹었다. 오늘은 기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을 아끼겠다. 메시지를 아끼겠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언론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이제 말을 좀 아껴야겠다. 한동훈 장관의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언론을 먼저 찾는 이준석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언론 정치,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기자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라든지 한동훈 장관처럼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런 정치인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그 현장을 따라다니는 현장 취재 기자들입니다. 정치 쪽에. 그 기자들이 많게는 수십 명씩 이렇게 바닥에 꿇어앉아서 기다립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최고위원회의도 열리게 되면 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많은 기자들이, 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 메시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을 아끼고 싶어도 그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소위 기사거리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을 이제는 가려서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한동훈 장관 말처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 쪽에서 국민 메시지가 얼마만큼 정갈하게 나오는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과 관계가 되는 송영길이라든지 자신의 비리, 민주당의 당내, 이낙연의 분당 이런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합니다. 전혀 딴 이야기 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과는 또 다르게 참 이재명도 독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말을 이쯤 줄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기자들에게 사양을 할 수는 있어도 동문서답하는 그건 한동훈과는 정반대의 독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다라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이미지고 인상이지 않습니까? 이 태도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자질, 정치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 한동훈과 대비되는 자리에 이재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안철수와의 그 식당에서의 그 충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니 밥이 넘어가냐고 이 새끼가 아예 욕설을 했습니다. 병신이라고 욕설도 과거에 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정치인들, 굉장히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있는 사람들, 당대표라든지 다선 의원들, 장관들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기에 몰렸을 때 언론에서 매일같이 도배를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주변 스태프로부터 정보도 받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개인 감정에 치우칩니다.
자기 개인의 경험에 얽매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자질일 수도 있고 정치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지금 이 신당을 뭐 띄워놨는데 전혀 뭐 신당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 썸네일에서는 좀 과격한 말도 쓰기도 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인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욕설까지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밑바닥인 것입니다. 태도,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전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준석을 두고 김종인이가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이 맞붙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을 해서 김종인도 이젠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민영배입니다. 민영배가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사 출신을 당대표로 영입을 하는 것 보니까 불임정당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불임정당, 불임이라는 이런 단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권에서 쓰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말을 써서 자기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지 1시간여 만에 이걸 자신의 SNS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불임정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을 당대표로 영입을 한다, 모셔온다, 이 부분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불임정당이 왜 나옵니까? 검사 출신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검찰 출신이다.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한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정의감이 높다. 또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평생 수사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검사 출신들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다운 표현이고 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보입니다. 검사가 너무 많다, 윤석열 정부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갔을 때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자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맞고, 전체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정치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안대희쯤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막말 프레이드, 이걸 보면서 그걸 더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조국도 무슨 이 동물학 책을 소개를 하면서 암컷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추천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최강욱이 이야기했던 그 암컷, 그 민영배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그 암컷이라고 이야기한 것,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영웅혹을 최강욱 의원 냄새가 나는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도 이제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막판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입장이 이렇게 불리해지고 위기에 몰릴수록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국이 이런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홧김에 행동하고 은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송영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가족들의 면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송영길이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 가족들의 이 면회를 금지를 시키니까 지금 뭐 가족들이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송영길이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곧 풀리는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접견 얼마든지 허용을 합니다. 지금은 송영길의 증거인멸 때문에, 많은 그런 증거인멸 행위 때문에 구속이 사실은 된 겁니다. 그러면 접견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됩니다. 증거인멸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송영길이 검찰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바로 체포해서 끌어다가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송영길이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 뭐 검찰의 수사에 당당히 뭐 이렇게 항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이 돈봉투가 뿌려지는 이 과정에서 윤관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들이 모두 검찰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근의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증거 진술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이 검찰의 조사에 불응을 하면 송영길 자신에게만 불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판에 홧김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가족들의 접견, 송영길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으면 가족들의 접견 곧 검찰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가족들의 접견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의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이 거짓말한 것 가짜뉴스입니다. 거짓말인 걸 알고 퍼뜨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사소송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첫 변론에서 김의겸이 자신은 국회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측과 공모 협업하지 않았다. 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몰랐다면 김의겸은 바보입니다. 김의겸이 기자 출신인데 이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만약 김의겸이 이야기를 했다면 바보입니다. 바보 수준입니다. 자기는 바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면책특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에서는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김의겸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의겸이 오늘도 이 재판정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김의겸 자신의 입으로 이 유튜브 측과 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말에 신뢰를 보강하기 위해서 유튜브 측과 협업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니까 김의겸이 또 오늘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비열한 정도입니다. 비열한 정도. 이렇게라도 책임을 면해보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김의겸이 왜 이렇게까지 비열해졌느냐. 결국 궁지에 몰리면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질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국민들이 진저리를 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좀 독해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좀 아껴도 이해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한동훈 장관이 몰랐을 리 없지만 앞으로 더 그런 각오를 다지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정치의 자질, 태도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